유사시 북한 무인 항공기를 격추하기 위한 국산 레이저빔 대공포가 연구개발을 사실상 완료해 군에 배치해도 될 수준에 이르렀고 여러 차례의 시험 평가 결과 명중률이 100%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테스트 외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은 10여 차례 테스트를 진행 및 보완을 거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해온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1이 GL에 완성되어 현재 운용 시험 평가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록1은 10여 차례 실시된 운용 시험 평가 요격 시험에서 100, 800 중의 성능을 달성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특히 레이더 등과 연동한 시험 평가에서는 1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작은 새 크기의 물체까지 정확히 탐지하여 수킬로미터 거리 내에서 요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2월 중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자는 요격 시험을 해보니 작은 체 크기의 물체까지도 다 잡아낼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전방이나 주요 시설 등에 다수 배치하면 지난해 12월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는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작은 소형 드론들도 다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202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에서 공개된 국산 레이저 무기는 17초간 1km 전방에 위치한 로켓 모양 표적은 20kW 출력으로 관통했고 방판 3겹을 뚫은 로켓을 24초 만에 관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 무인기나 드론 등을 요격하는 모습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이를 두고 레이저 기술이 미국을 제외하면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설명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레이저 기술에 대한 자신감은 매체와 수입을 원하는 국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포의 회당 발사 비용은 한 발에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 들어가는 대공 유도탄에 비해 2,000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 최대 강점입니다. 또한 레이저포는 미사일이나 기관포와 달리 낙탄 사고에 따른 민간인 등 지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어 최근처럼 북한 무인기가 도심이나 민간인 거주 지역 등에 진입하더라도 낙탄 피해에 대한 우려 없이 적기에 레이저빔을 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전력만 충분하면 대량 사격과 다수 표적에 동시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고 발사와 유지 비용도 저렴하다는 건 역시 강점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육군의 지상 전력 비대칭 우위 달성을 위한 10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30년까지 전장을 지배할 첨단 과학기술들을 10대 게임 체인저로 선정해 연구하고 있는데 특히 허훈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 개념과장은 모든 전투수행 기능에 있어 높은 군사적 효용을 지닌 무기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와 군은 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 개발을 2026년까지 총 2단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2019에서 2023년 지상 진지에 고정형으로 배치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포인 블록1 개발과 이어 2026년까지 차량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이동형 레이저 대공포인 블록2 개발 계획입니다. 체계 개발 사업의 주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맡고 시제품은 하나가 제작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가 예상 시기보다 빠른 진행을 블록1을 사실상 완성해 현재 군에서 곧바로 전력화해도 될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개발한 레이저 대공포 아이언 빔의 초기 모델인 출력 20kW급, 유효 사거리 2km와 비교할 때 블록1의 레이저빔 출력은 동급, 사거리는 아이언빔보다 국산이 월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록2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레이저포 30kW급 아테나에 필적하거나 그보다 우수한 수준을 목표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2021에서 정경배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중령은 6세대 전투기 도입 전에 전력 공백 방지를 위해 레이저 무기를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등 단계적 전력 증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6세대 전투기에 장착되는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공격함으로 대응이 불가능하고 중력 영향 없이 직진함으로 운동력 학적탄도 계산이 불필요하며 현재 레이저 무기는 수킬로미터 밖 직경 10cm 표적을 요격하는 초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적 군사시설과 전투기를 레이저로 신속 파괴할 수 있으며 적 탄도탄이 발사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이 전 중령의 소견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레이저 무기의 아쉬운 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곡사포는 통을 선 운동을 하고 미사일은 방향 전환이 자유롭기에 산이나 수평선 너머의 적을 타격할 수 있지만 레이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로를 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레이저는 지국의 곡률 때문에 사거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대 약점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최대 50km 정도까지의 거리에 효과적이라는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요소는 있어도 레이저 무기가 갖는 장점은 단점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것 같아 보입니다. 레이저는 비록 설치에 필요한 초기 비용은 높지만 설치하고 나면 유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미사일이나 전투기 등은 그 특성상 장갑이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화력으로도 큰 효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꺼운 장갑까지 뚫으려면 약 300kW가 필요하지만 아직은 150kW가 최대 출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인 가엠스와 보잉은 2021년 10월 미 육군과 300kW급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이 함정에 탑재해 쓰는 레이저 무기의 출력인 150kW의 2배에 달하는 성능입니다. 이전 성능이 무인기 격추와 미사일 방어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300kW는 아군에게 달려드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현재 레이저 무기는 출력과 정확도에서 여전히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앞으로 2030년에는 탄도미사일 요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리란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무인기 요격이 가능한 수준인 150kW급인 레이저 무기 출력은 지난해 300kW, 2025년에는 500kW급으로 발전해 순항 미사일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에는 공격 중심의 레이저 무기뿐 아니라 레이저 무기 방어 체계와 위성 파괴와 또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 양자 라이다와 우주 레이저 통신 등이 연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주환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는 현재는 공격용 레이저 개발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제는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까지 연구개발에 진입해 있는 실정이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위성 잔해나 발사체 잔해 등 위성을 위협하는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술이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위성 파괴 기술과 동일한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주 쓰레기 제거뿐만 아니라 위성을 파괴하는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있던 셈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전영민 키이스트 센서 시스템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우리가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도 레이저 산업 규모가 작아 대부분 레이저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에서도 부품을 개발하려고 하지만 아직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수입해 오는 실정이라며 이번 레이저 무기가 개발됨으로써 양산 및 배치가 된다면 저변 확대로 이어져 한국도 레이저 무기 기술의 국산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KTV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